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발 외교, 한마디로 청와대발 외교 헛발질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한국 배치 지원 논란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은 이런 미국의 격앙된 태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서 문 특보의 생각이 곧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계속 문 특보의 발언을 진화하느라고 외교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언제까지 문 특보에게 발언 자제만을 요청할 것입니까? 문 특보의 위험한 안보관의 뜻을 같이하며 겉으로 말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돌출 발언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문 특보를 즉각 해촉해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 대통령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임명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인사 참사입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청와대 담벼락에 숨어있지 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해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도 새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한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통합과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소통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원웨이 티켓을 끊어 놓은 편도 티켓을 끊고 질주하는 폭주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것 같습니다. 산업성장과 소득성장, 진짜 일자리가 시급한데도 한쪽 문만 열고 한쪽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계의 터전, 일자리마저도 없애고자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전 문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려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지금 한창 건설 중인 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사실상 건설 중단을 의미하는 사회 대통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그 과거 MB 정부 시절에 그 녹색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 관치다, 효율성이 없다라고 발목 잡던 민주당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합니다. 과연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탈핵시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걸리고 그 생산량의 전력의 생산량의 10%를 대체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지금 추경은 공무원 12,0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11조가 넘는 예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리 5, 6호기는 울주군의 주민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믿고서 자율로 유치한 그분들의 생계의 터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 유치한 원전에 대한 어떤 통합을, 사회적 통합을 만들겠다는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까지 공정률이 28%, 30%에 달하고 거기는 중요하게 2020년까지 29,000, 약 3만여 명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4인 가족으로 12만 명과 그 지역 경제가 먹고 사는 생계의 터전입니다. 중단 시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지역에 닥칠 것입니다. 또한 전력 가격 또한 40%가 아니라 78% 정도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나라 일본에 얼마 전 그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전기요금이 28% 상승하고 또한 독일이 78% 상승한 세계적인 학습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께 제대로 된 장기 계획이 아니고 그냥 탈핵을 하겠다라는 유토피아와 이상론만으로는 국민이 무척 일자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신료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통행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 통신료 11,000원을 무조건 없애라라는 그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업계들이 일자리 훼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12,000개, 일자리 4만 명, 또 알뜰폰에 대해서는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가 이렇게 7조 내지 8조의 그 기업의 영업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면 5G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질 것이고, 최근 어제 중국은 5G에 투자해서 8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로 퇴보하는 일자리 정책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겠다라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꼼꼼히 따져보고 싶어 한다라는 국민의 심정을 명심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이 순간에 서울대 문제를 반드시 우리 야당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자진 사퇴를 했지만 아버지가 재직하는 학교에 그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퇴학의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도 의혹이 있고, 그렇게 징계를 받은 학생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학생이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재직하는 학교였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뚫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특혜, 비리 중에 하나가 입시 부정, 입시 비리, 입시 특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립대, 서울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당장이라도 착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고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서 서울대학 병원은 외인사라고 그 사인을 변경했습니다. 주치의, 가장 그 환자의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던 주치의는 아직까지도 병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진 가운데, 도대체 부검이라는 그 사인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최종 절차, 그리고 의학적 절차도 밟지 않고 어떻게 외인사로 변경될 수 있었는지, 과연 서울대학병원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의 의학 전문기관으로서의 명예가 달린 일이자, 우리가 누구든 환자로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가족들이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 졸지에 하루아침에 사인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의혹을 대신해서 풀어드린다라는 측면에서도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당장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도 정말 국민 앞에 하나도 부끄러운 바가 없다면 이런 그 서울대와 서울대학 병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요즘 무리한 우리 내각 인선 강행과 또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 기조의 변화, 또 외교안보 이런 스탠스의 변화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촛불혁명의 환상과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대선의 승리, 특히 이화의 최대차 승리,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84%에 이르던 그 높은 지지율,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 보시면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 대통령과 당시 후보와 무려 10% 이상의 격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의 모습. 민심은 무섭습니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민심에 역풍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겸허하고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 야당의 주장 겸하게 들으십시오. 시장의 목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지금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된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여기저기서 탄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 못지않게 지금 반대편에 섰던 민심들 지금 SNS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저희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냉정하게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이제 방문해서 이제 한미 또 외교의 새로운 이제 틀을 잡아야 됩니다. 한미 동맹 기본 틀 제대로 인식하시고 정말 우리 일부 경도된 그런 어떤 안보관, 대북관, 외교관을 가진 분들을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 관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만 반영을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제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일거리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0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편다면은 지금 12,000명이 아니라 5만 10만 명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투자를 통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또 민간을 투자를 활성화하게 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 청년 실업 해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 운운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국가 예산 그리고 민간 기업 활성화, 투자 활성화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에서 국정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새로이 탄생한다는 의욕으로 미래의 우리 국정원을 바람직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위원회 내에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구성한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검사 3명을 파견받아서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또 민간 사찰,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국정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사법부에서 재판에 진행 중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강력히 주문했지만 우리 야당은 이 문제야말로 국정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정치 개입, 정치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폐청산 TF보다는 향후 국정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개혁발전위원회가 바르게 활동해야 된다는 것.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쇼잉 정치를 통해서 기존의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주요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기칠남식으로 모든 정책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 지시, 또 4대강 보의 수문 개방, 또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필요성 언급, 이번에 드디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산업부 장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 정책을 변경할 때는 정말로 토론회나 공청회나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절차 없이 일방적인 지시로 또 일방적인 발표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모 핵심 의원은 저한테 찾아와서 안경환 후보자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후보자 승낙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는 혼인 무효 사실을 조국 수석은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감사원에서 아주 엘리트 국장 출신이 지금 가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만은 이 검증을 할 때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재적 등본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 작업을 하는 행정관들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혼인 무효 판결이라는 것이 한글로,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문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관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회 검증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믿기 어려운 이유는 그 조국 수석과 안경환 후보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데서 저희들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환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할 때 조국 수석은 조교였고, 또 안경환 교수가 참여연대 초대 운용위원장 시절에 조국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경환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할 때 조국 교수는 인권위원이었습니다. 그 산하에, 그 밑에. 그리고 이 조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명될 때도 안경환 교수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애써 그 안경환 교수의 하자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점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6.25가 난 지가 67년이 됐습니다. 6.25 때 우리 젊은 군인들이 17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2만 5천 명이 산속에서 가족 품에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12만 5천 명을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과 현충원에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 명의 전사자라도 해외에 나가서 전사를 하면 그 전사자를 꼭 찾아서 현충원에 모시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 우리가 67년 됐는데 아직도 가족 품에 못 돌아보낸 것은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현장에서 민간인과 지금 좌파 종북 세력들이 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름을 못 가지고 들어가서 헬기로다가 이런 유류를 실어 나르는 그런 풍경을 보고 전 세계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 정부는 강력히 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사드를 환경에다가 평가를 둬서 1년 이상 이렇게 유예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에 또 핵에 이런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드를 배치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고 공정률이 30%에 이르는 신고리 5, 6호기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사실상 건설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언론은 현재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기요금이 40%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원가 상승 등으로 엄청난 공경을 맞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폭탄 등 대한민국 서민 경제와 대외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면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수요 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요금 폭등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 보고 절차가 생략됐음을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청와대 산업비서관에도 전화를 해서 이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 교수들은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원자력 전문가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와 수기를 동반하지 않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산업과 서민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책과 대안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한때 원전이 국가 전력 생산량의 70%를 담당했지만은 여러 차례 반핵 단체와 끊임없는 논의 끝에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도 원자력 이슈 여론 수렴은 3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대책과 대안도 없이 5년 단임 정권 내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설익은 공약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것은 사실 작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과 기술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무리하게 5년 단임 정권의 모든 것을 탈원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산자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또 무모한 탈원전 정책의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국회와 또 에너지 전문가와 국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6월 7일 날 신윤희 강남구청장을
카카오톡 몇 번 보낸 걸로 이유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그 사유라는 것이 이 3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대선 일정 확정 이전인 1, 2월에 카톡 한 20여 번 그 이제 단체 카톡 올렸고, 그 내용도 본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남이 했는 거를 그 전달했는 그 사유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현직 단체장을 기소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전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이 카톡을 어마어마하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또 그보다도 훨씬 더 선거 개입 직접적으로 현직 단체장이 했는 거는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 이런 사람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그 당시 여당을 비난하고 온갖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놔둬놔 놓고 그냥 현직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서 좀 눈에 거슬린다는 거, 그리고 또 남 카톡 그 누구나 없이 사적으로 보내는, 아는 지인한테 보내는 그 몇 번 자기가 의견 낸 것도 아니고 전달했다는 걸로 해가 이렇게 기소 의견 내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지금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분명히 보복이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이견을 표시하는 단체장에 대한 그 공권력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야지. 지금 수천만 명이 카톡을 주고받았는 그는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초단체장한테 이렇게 수사의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은 분명히 야당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엄중하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그달 만에 국회 기원티가 재가동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이주영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내년 6월 13일 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현장 토론회도 하고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상당히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개헌 적기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자료도 충분하고, 또 국회에서 내년도에 개헌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해서 가능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 개헌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여야 간 의견이 합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 후에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셔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요즘에 행사에 가셔가지고 5.18 정신을 국회 개헌에다가 담는다든지 또는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한다든지 또는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만들겠다. 제2국무회의도 개헌안에 넣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개헌을 하는 건지 또는 정부에서 개헌을 하는 건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국회 중심으로 해서 개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개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서 나중에 그게 의견 합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 확실히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새 역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의 그 미국 방문에 외교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그런 사실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고 북핵 동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북 안보 정책의 기본 틀인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해서는 결코 안 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해답입니다. 또 사드 관련해서도 문 특보는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것이 무슨 동맹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다분히 의도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의 우드로 윌슨 재단이 공동 주최를 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초에 한국 동아시아 재단에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특보는 동아시아 재단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 참석을 위한 방미도 외교부가 동아시아 재단에 지원한 국민 세금으로 간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미국까지 가서 망동을 일삼고 있는 문재인 특보는 당장 대통령 특보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특보에게 엄중 경고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특보 자리를 박탈해야. 그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전기요금이 28% 상승하고 또한 독일이 78% 상승한 세계적인 학습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께 제대로 된 장기 계획이 아니고 그냥 탈핵을 하겠다라는 유토피아와 이상론만으로는 국민이 무척 일자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신료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통행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 통신료 11,000원을 무조건 없애라라는 그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업계들이 일자리 훼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는 12,000개, 일자리 4만 명, 또 알뜰폰에 대해서는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가 이렇게 7조 내지 8조의 그 기업의 영업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면 5G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질 것이고, 최근 어제 중국은 5G에 투자해서 8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로 퇴보하는 일자리 정책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겠다라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꼼꼼히 따져보고 싶어 한다라는 국민의 심정을 명심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이 순간에 서울대 문제를 반드시 우리 야당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자진 사퇴를 했지만 아버지가 재직하는 학교에 그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퇴학의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도 의혹이 있고, 그렇게 징계를 받은 학생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학생이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발 외교, 한마디로 청와대발 외교 헛발질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한국 배치 지원 논란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명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은 이런 미국의 격앙된 태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서 문 특보의 생각이 곧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계속 문 특보의 발언을 진화하느라고 외교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언제까지 문 특보에게 발언 자제만을 요청할 것입니까? 문 특보의 위험한 안보관의 뜻을 같이하며 겉으로 말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돌출 발언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문 특보를 즉각 해촉해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 대통령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임명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인사 참사입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청와대 담벼락에 숨어있지 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해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도 새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한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통합과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소통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원웨이 티켓을 끊어 놓은 편도 티켓을 끊고 질주하는 폭주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것 같습니다. 산업성장과 소득성장, 진짜 일자리가 시급한데 이토록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도 정말 국민 앞에 하나도 부끄러운 바가 없다면 이런 그 서울대와 서울대학 병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요즘 무리한 우리 내각 인선 강행과 또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 기조의 변화, 또 외교안보 이런 스탠스의 변화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촛불혁명의 환상과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대선의 승리, 특히 이화의 최대차 승리,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84%에 이르던 그 높은 지지율,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보시면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 대통령과 당시 후보와 무려 10% 이상의 격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의 모습. 민심은 무섭습니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민심에 역풍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겸허하고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 야당의 주장 겸하게 들으십시오. 시장의 목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지금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된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여기저기서 탄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 못지않게 지금 반대편에 섰던 민심들 지금 또 한쪽 문만 열고 한쪽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계의 터전, 일자리마저도 없애고자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전 문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려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지금 한창 건설 중인 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사실상 건설 중단을 의미하는 사회 대통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그 과거 MB 정부 시절에 그 녹색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 관치다, 효율성이 없다라고 발목 잡던 민주당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합니다. 과연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탈핵시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걸리고 그 생산량의 전력의 생산량의 10%를 대체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지금 추경은 공무원 12,0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11조가 넘는 예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리 5, 6호기는 울주군의 주민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믿고서 자율로 유치한 그분들의 생계의 터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 유치한 원전에 대한 어떤 통합을, 사회적 통합을 만들겠다는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까지 공정률이 28%, 30%에 달하고 거기는 중요하게 2020년까지 29,000, 약 3만여 명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4인 가족으로 12만 명과 그 지역 경제가 먹고 사는 생계의 터전입니다. 중단 시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지역에 닥칠 것입니다. 또한 전력 가격 또한 40%가 아니라 78% 정도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나라 일본에 얼마 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재직하는 학교였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뚫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특혜, 비리 중에 하나가 입시 부정, 입시 비리, 입시 특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립대, 서울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당장이라도 착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고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서 서울대학 병원은 외인사라고 그 사인을 변경했습니다. 가장 그 환자의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던 주치의는 아직까지도 병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진 가운데 도대체 부검이라는 그 사인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최종 절차 그리고 의학적 절차도 밟지 않고 어떻게 외인사로 변경될 수 있었는지 과연 서울대학병원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의 의학 전문기관으로서의 명예가 달린 일이자 우리가 누구든 환자로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가족들이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 졸지에 하루아침에 사인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의혹을 대신해서 풀어드린다라는 측면에서도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당장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그들 스스로가